7번에 보면요. 7번에 보면은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번 달 6월 달이죠.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할 때는 아무끼라도 뭐시 초과가 되면은 신고 안 하면은 가태금 받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꼭 신고하세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고를 하시면은 주로 30일 이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월세 받았다, 전세 보증금 받았다 그럼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요렇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줍니다. 그럼 요거는 임차인 해도 되고 임대인 해도 누가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줍니다. 신고 필증 해갖고 이게 이제 노원 구청장 해갖고 구청장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럼 요리 신고를 하면은 하면은 우측 하단에 상단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이 뭐냐 하면은 우측 상단에, 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뭐 확정일자 번호 있습니다. 확정일자 등록 자동으로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주는데 우측 하단에 보면은 641이라네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찍힙니다. 신고되면은. 전에는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주고 600원 주고 했죠. 그런 게 필요고, 신고만 하면은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필증의 우측 하단에 상단에 이 번호가 자동으로 찍혀버려요. 그럼 이제 이 날짜에 노원구에서 이 날짜에 확정일자가 찍혀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시지역만, 시지역, 군지역은 함안군 필요 없어요. 시지역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 7월 1일부터 뭐 바뀌는 것이 없습니까? 이겁니다. 오늘이죠, 오늘 딱 7일이네.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에 출발이 되는데, 오늘부터 바뀌는 내용이 주요 뭐냐 하니까, 부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데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3억에서 3억 6천으로 최장 40년, 자 이런 게 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 한도는 3억 6천, 그죠? 3억 6천. 그럼 내 돈이 6억짜리 하면 한 2억 4천이 되겠네. 그죠? 한 2억 4천. 최장 40년으로 높인다.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조금 원리금이 작다 말이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그럼 예로 성산구에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런데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1억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 갖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40% 규제된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기분 나쁩니까? 대출이 강화된단 말이죠. 자, 대출이 강화되면요 부동산은 가격은 하락한다 봅니다. 옛날에 일본도 91년도에 거품이 빠졌습니다.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84년도에 1억 2천 주고 산 게 91년도에 3억 2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3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동경 수도권의 아파트가 10불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전세 사는 것이 좋는지 지금 사야 되는 게 좋는 건지 그건 고민해 봐요. 고민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때도 일본에서도 대출 규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처럼 대출 규제를 지금 많이 했고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막 세제를 막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항시 움직입니다. 지금 계속 올랐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45도로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올해, 내년, 후년도 올랐냐? 그런 보장 없어요. 올라다 보면 때가 되면 떨어져요. 일본도 91년도에 쭉 올라가다가 10불을 떨어져요. 10불을. 동경 수도권의 아파트가 그렇게 떨어졌대요. 그게 30년 동안 계속 막 내리박혀 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무섭게 떨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100% 넘어갔어요. GDP. 옛날에 IMF 때는 기업부채가 GDP의 10% 가지고 헤맸습니다. 우리 금목이 막 했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GDP의 110%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자꾸 한국은행에서 뭐 올해 2번을 인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0.5가 지금 기준금리인데 이게 뭐 1%, 2% 대비면은 이제 대출이자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막 거의 더블 됩니다. 더블 되면은
그만 어떤 사람은 손납입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 인천서부터 사사사사 서울까지 들어옵니다. 있죠? 그러면 경매가 막 쏟아지는 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법정 최고 금리가 7월 7일부터 20%로 인한다. 20%로. 지금 현재 24%인데 최고 24%인데 연 20%로 인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재산세는 조금 줄내면 됐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번에 이제 투기 가해주고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을 원하시는 분은 한도가 막 나오니까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대출 문제, 대출 상식 20가지 나는데, 자,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주택담보대출, 그죠? 주택담보대출에서 투기과열지구는 KB 시세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이죠, 서울. 서울은 40%까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만 된다. 그러면 예로 성상구 이런 데는 이제 50%고, 의창구는 40%. 그럼 요거를 해제를 한다고 막 지금 난립니다. 창원에서. 뭐 지금 너무 심하게 해놨다 해가지고. 자, 9억 초과 물건은 9억까지는 40%고, 초과 금액은 20% 대출이 되고, 15억이 넘으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그 정부에서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 불가. 그럼 2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 빌라 등 낙찰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 집이 조그만한 게 두 개 있대요. 뭐 커진 하고 조그만한 게 두 개 있는데 대출도 없대요. 그래 경매하고 와서 낙찰 받았어요. 뭐 아파트 하나 여기 대방동에 하나 조그만한 거 한 뭐 이렇게 받았는데 한 2억짜리 받았는데 대출을 가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세 개째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주택자는 아까 뭐 잘 되죠? 뭐 잘 되는데 한 주택 가인 사람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새 아파트에 6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그런 전제 조건에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두 주택 가있다가 세 개 될 때 추가로 하나 더 받을 때 추가로 하나 더 받을 때 그럼 세 개인다면 세 개. 세 개 될 때, 세 개 될 때, 그때는 대출 부과.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 사람 있죠? 아저씨도 하나, 나도 하나 있는데 경매로 하나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낙찰 받는 경매 아파트는 대출 불가입니다. 이해가시죠?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막 포함된다면 집이 대출로서도 포함된다면.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 의무.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는 별개. 그거는 아예 무시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주택이에요. 주택. 상가는 아예 상가 토지는 빠집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주택자가 주택담보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게 의무화됐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6억 이하라면은 보금자리론이 좋다. 그 설명드렸고요. 고정금리를 할 거냐, 변동금리를 할 거냐,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DTI, DSR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지금 7월 7일부터인가 지금 문 닫으니까 지금 아주 7월달부터 이게 DTI, DSR 아니 이거는 DTI는 주택 LTV죠. 이건 DTI, DSR까지도 지금 막 계산해가지고 소득이 작으면은 대출을 작게 해주라. 결론은 그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조심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참 대출을 무겁이면은 이 부동산은 하락기로 들어갑니다. 하락기. 그죠? 그럼 지금 가계대출이 뭐 GDP의 110%까지 올라왔다 했으니까 대출 무거울 수밖에 없죠. IMF에서도 굉장히 경계합니다. 한국이 가계부채가 세계 탑이래요. 뭐 그런 건 탑, 꼴찌하면 되는데 안 좋은 거를 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묶을 수밖에 없다. 줄이겠다. 줄인다 하면은 부동산은 하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갖고 팔고 하는 시대는 조금 지금 어렵죠. 지금 우리 아파트 단타가 1억 벌었다 하면 한 달 만에 1억 벌었다 하면 세금 몇 프로입니까? 70%. 그럼 토지는 55%죠. 내년 되면은 토지가 70%. 토지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달려야 될 거는 뭐냐? 농지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연금으로 달리는 게 좋습니다. 평생 주는 거. 알겠죠? 평생 300만원 받기.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농지 아까 했죠? 2억짜리 농지를 7천만원 받아서
대출을 80% 받고 5,600을 받고 1,400만 원 하고 취득세 한 200만 원 하고 1,600만 원만 있으면은 농지 주인이 되고 농지연부도 만드는데 한 5년 지나가면은 2억짜리 1차 감정 2억짜리가 한 4억 될 거고 또 5년 지나면 한 8억이 되어 있을 거고 8, 9억 되면은 월 300만 원 받는 데는 120살까지 살아도 준다. 좋은 거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그냥 늦게 보니까 그래요. 농지연 같은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 2천만 원 가있죠? 딴 데 쓰지 마시고 농지 2억짜리를 한 7천원 정도 떨어지는 거 아까 보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걸 사셔가지고 농지 원부를 5년 지내야 됩니다. 자,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는 1인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하시면 되고요. 예로 나머지 사람은 담보 제공자로 사인하면 됩니다. 뭐 대출 반대는 지장 없어요. 그러면 요 DTI, DSR 조건으로 명의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 증명. 자, 이런 게 있어요. 공동투자입니다. 예로 5명에서 공동투자예요. 예로 1억짜리가 필요한데 2천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은 5명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그 중에서 원장님 딱 한 사람 낑기기가 있으면 대출 반대 지장이 없어요. 내가 차주하면 되거든. 알겠죠? 그럼 나머지 4사람은 담보 제공자로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내한테 연락오죠. 이자 안 놓는다고 내한테 자꾸 연락오겠죠. 그럼 피곤한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5명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대출 채무자를 하는 거고 나머지 4사람은 담보 제공자로 사인해주면은 대출이 나간다. 이랍니다. 근데 이제 피곤한 거는 부실이 생기면은 채무자는 끝까지 따라 붙어요. 담보 제공자는 끝입니다. 그거 털어비면 끝납니다. 알겠죠? 담보 제공자 들어온 사람은 옛날에는 연대보증을 썼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은 입보금지입니다. 연대보증은 담보 제3자 담보 제공자는 연대보증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채무자한테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5명 중에서 형님 소도하게 형님이 이러고 막 대출 받으자 이렇게 하면은 좋긴 좋지. 나머지 사람들 내 사람들이 막 공해주니까 좋은데 나중에 이제 시비 걸리고 뻥 터지고 부실이 생겨버리면은 그 사람이 신용불량. 4명은 괜찮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채무자로 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소득이나 그러면 나 소득 많다. 뭐 내 은행 지인장애가 1억 5천 있다 그러면 그만 지인장이 명의로 대출 받으소. 이렇게 되면은 받기는 좋은데 나중에 뻥 터지면은 이제 지인장이 이제 끝까지 이제 부실 체크대에서는 채무자 돼가지고 혼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4사람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연대보증 못하고 돼. 은행에서 연대보증 입법 금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좋아요. 자, 그 다음 뭡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지금 많이 지금 줄인대요. 많이.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0번. 지금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10번. 자, 물어봅니다. 요거를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는다. 19에 1896. 요거를 낙찰받는데요. 2억 800에 받았는데 지금 작년 9월 달입니다. 저 어제 설명했어요. 요게 아실에 가니까 2억 한 8천 되었어요. 2억 8천. 어제 했죠. 5천인데 잘 오른 게 있고, 그죠? 19에 1896입니다. 자, 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 아파트를 작년에 낙찰받습니다. 수강생이 낙찰을 받는데 이게 받는데 여기 가격이 2억 800에 1억 4,600인데 2억 800에 받았는데 취득세가 몇 프로일까 이거? 이 전용이 작습니다. 12평이 안 되니까 작으니까 요거 이분이 주택이 2개 있거든. 얘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뭐 몇 프로입니까? 자, 4개나 치자, 4개. 4개째도 시작. 몇 프로입니까, 이거? 중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공시가격 알림이 가보니까 9천 밖에 안 돼요. 9천만 원. 그러면 1억 미만이죠. 1억 미만이면은 1.1%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공시가격 알림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네가 2억 800에 받았네. 1억 4,600인데 2억 800 그게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1.1% 세금을 냈다. 집이 2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 좋은 거죠. 그래서
벌어졌더라고. 취득세를 1.1% 받더라. 따져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알림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아, 이거는 9천만짜리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1.1%. 자,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1억 이하짜리를 많이 선호합니다. 공시가격에. 근데 요 밑에 사파무화는요, 공시가격이 9,800이다가 올 4월달인가 한번 인상됐거든요. 지난달에. 한 1억 한 8천 정도 더블 뛰더라. 지금 시세가 3억이 넘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여기 보면요, 1억 이하는, 공시가격 알림이 그런 게 있어요. 알림이, 요 사이트 가면 있습니다. 그거 치보면 나와요. 그거 보면은 이제 1억 이하라서 요거는, 1.1%. 취득세가 몇 프로요? 요거 취득세 몇 프로요? 1.1%로 냈다. 이럽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런 거를 5개나 받았겠어. 그날, 예로. 그러면 어찌 될까? 전부 다 1.1%. 알겠죠? 1.1%. 그래서 서울에서 창원에 와가지고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많이 찾았어요.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9천만원, 8천 이런 거. 시세는 3억인데 공시가 1.1%라. 아주 1억 이하 들어갔어요. 3월달에, 올 3월달. 4월 된 게 1억 8천인데 넘어서 그렇지. 3월 말까지는 1억이 안 됐습니다. 무궁화 바다 지금 3억 한 2천 하거든요. 2천 하는데 지금 그때 공시가격이 9,800이라. 이번에 올라가고 이제 1억 한 8천 정도 막 올라서 그렇지. 그래서 1.1%로 들어갔다. 자, 쭉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밑에 보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자, 요것들은 중과세, 중과를 안 합니다. 중과. 그래서 보통은 예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하면은, 자, 봅니다. 이것들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요? 취득세가 몇 프로? 1.1%. 초과면은 1.3%.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초과면은.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용 주택, 이런 겁니다. 그다음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은 제외한다. 그건 단서는 있지만은, 자, 우선 1억 이하짜리. 농어촌주택, 우리 농어촌 아시죠? 농어촌주택에, 예로 한산도 섬에 내가 뭐 농어촌주택을 하나 샀다. 그죠? 농어촌주택은 지금 땅은 면적이 제한 풀렸어요. 올해부터 풀렸습니다. 땅 면적 풀리고, 건물 면적은 2017년도 풀렸고, 땅 면적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농어촌주택에 땅이 200평이 넘어도, 종전이 200평인데 넘어도 상관없다. 농어촌주택은 이제 취득세가 1.1, 1.3 이렇게 갑니다. 집이 몇 개 있더라도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뭡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더라. 자, 이것도 많이 써요. 처음으로 이제 예로 자녀들이 30살 미만인데 별도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월급을 한 150만 받아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예로 서울 가서 알바한다. 26살 먹는 아들이 서울 가서 알바를 하는데, 별도로 주소를 옮겨갖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한 150만, 200만 벌어요. 자, 그럴 때 생애 최초로 그러면 아들 명의로 하면은 그거는 별개입니다. 알겠죠? 부부 세대, 1세대 분리된 세대입니다. 분리된 세대.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세대나 그런 사람들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는데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이거는 올 연말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를 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 정도를 경감한다. 뭐 이런 조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20살은 넘어야 되겠다. 만약에 구입할 때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세대원은 만 20살이 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억 5천 이하는 취득세 면제되는데 1억 5천 초과 3억까지는 50% 감면되고 4억까지는 수도권도 마찬가지 50% 감면된다. 자, 생애 최초 구입 요건 취득 시 6억 이하 취득세율 1% 중에서 감면한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애 최초로 주택 살 때는
치듯이 감면 조항이 딱 보고 잘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3개월 이내에 그 전입을 안 하고 이러면은 추징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전입도 안 하고 감면됐다 땡갈땡갈 하다가 나중에 4개월 뒤에 전입이 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3년 미만에서 주택을 팔았다 하면은 또 임대를 놨다 이렇게 하면은 또 추징당합니다. 지들이 감면받은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12번입니다. 12번. 그에 비해서 중과세, 중과세. 여러분이 이제 전에 들은 고급 주택 중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주택 중과세. 자, 이거 한번 봅니다. 9억 초과 고급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9억 초과. 9억 초과 고급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거 보면요. 신축할 때, 9억 초과 신축할 때 취득세가 10.8%, 낙찰 받을 때 11%인데, 다른 주택을 가입다 하면 추가과세까지 8% 붙여가지고 18.8이나 19%. 세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고급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자, 이런 겁니다. 예로, 성북구에 150평짜리 50억짜리, 뭐 이런 거, 여기 본 게 9억이 넘죠? 넘으면서 지금, 금액이 9억이 넘습니다. 처인구에 17억짜리가 나왔다. 20에 5789 하나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처인구에 17억짜리가 나왔는데 이 주택이 땅이 470평이고 건물이 지금 100평이 넘습니다. 100평이 넘어요. 자, 이렇게 해서 211평 이런 주택을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사는 거는 좋아요. 자기가 적당하게 뭐 낙찰 받으면 되겠는데, 그럼 요거를 이제 낙찰 받는다. 요걸 낙찰 받는다. 낙찰 받는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8% 추가과세가 적용이 돼 가지고 요거는 11% 플러스 8% 하면은 19%의 취득세 낸다. 알겠죠? 그냥 취득세 아니고 완전 막 굉장히 셉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공식은요. 항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개 100평을 초과하는 건물, 땅은 200평을 초과하고 9억이 넘는 거, 거기에 해당됩니다. 땅은 몇 평요? 대지 면적은 200평, 건물은 100평, 금액은 9억 초과. 자, 여기 해당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땅을 보통 촌에 가보면은 200평이 잘 안 넘어나 갑니다. 아시겠어요? 200평이 넘고 9억이 넘어 비고 이러면은 여기 이제 막 중과가 되니까 이게 취득세도 중과 때려가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중과 조항이 있어요. 자, 그러나 밑에 거 세 개는 중과가 아니다. 왜냐 하면은 금액이 9억이 아니까. 9억이 아니까. 요건 주택은 여러 뭐 충북 뭐 하나 볼까요? 충북 20에 903이 한번 봅니다. 20에 903이. 자, 김해내동 한번 봅시다. 20에 107854. 20에 107854. 그럼 요거는 자, 김해내동에 뭐 주택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나온 게 있는데 딱 건물이 이거 딱 걸리죠. 100평이 넘죠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9억이 안 되니까 일단은 통과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 봅니다. 땅이 96평에 121평의 이 주택인데 이렇게 해서 뭐 김해내동에요. 주택은 뭐 자신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신 같고 여기 임차인은 쭉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은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있고 5명이 있고 설정도 있고 쭉 있는데 예상 배당표를 가니까 쭉쭉 보니까 소액보증금도 받고 은행도 금고도 좀 가져가고 결국은 임차인을 보니까 한 6천만 원 한 사람 5천만 원 또 여기에 네 사람이 뭐 이거는 괜찮고 인수니까 세 사람이 정도 뭔가 돼야 돼요. 뭔가 하는데 막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주택연금 하실 분들이 좋은 겁니다. 알죠? 한 5억 4천 되는데 한 3억 5천 받으면 막 적당하죠? 적당합니다. 주택연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가구 지가 쓰고 나머지 한 세네 가구 임대 놨고 월세 받고
주택임대 받고 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자, 이런 거는 고급 중과가 안 들어간다. 자, 제주도 봅니다. 제주도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제주도 물건이 좋아요. 한번 봅니다. 1억 6천의 월세가, 이 사월세 그건 뭡니까, 이거는? 제주도는 연세입니다. 연세. 깔세, 연세. 1년치를 미리 줍니다. 1년치. 자, 1년에 400만원 주고, 보증금 주고, 이렇게 한대요. 예, 연세를 준대요. 연세. 자, 봅니다. 20에 9109. 49% 괜찮다, 그죠? 20에, 자, 제주도에 40% 이거 사세요. 20에 9109. 요런 거 사가지고 주택임금 맡기면 딱 좋겠다. 제주도 살고. 그죠? 20에 9109에 보니까 제주도, 제주시에 땅이 200평이 넘다. 그죠? 건물도 101평이 넘는데, 이게 이제 고급주택 들어가죠. 고급주택 들어가는데, 금액이 지금 이게 뭐 9억이 안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절반 떨어진다. 그래서 제주도는 100%, 70%, 49%. 지금 49%죠. 3억 2,100에. 자, 3억 2,100에 나왔습니다. 3억 2,100에. 자, 한번 봅시다. 혹시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은 1박 2일 키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하루 좀 쓰고 오겠습니다. 자, 이리 뭐 하여튼, 나머지는, 자, 이런 거 보고, 아유, 지저분한 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페인트 칠하고 딱 10만원 주고 청소해 비면 간단합니다. 자, 다시요. 경매 볼 때, 요런 거 보면서, 지저분하고, 에이, 넘어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예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자, 뭐 보니까, 땅도, 그죠? 노란 거 길이고, 땅이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1, 2층이 잘 되어 있네. 그죠? 제주도. 그죠? 절반, 제주시 월평동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그죠? 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좋은 것 같아요. 주택이. 내가 볼 때는 그런 대로 뭐, 낙찰을 받으면 좋겠다. 자, 2주택이죠, 2주택. 그죠? 보이죠? 2주택 같습니다. 2주택. 2주택인데, 뭐, 6억 6천인데 3억 2천. 자, 절반에 줍니다. 경매는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유자 같으면은, 미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절반씩 못 내줍니다. 경매니까 이리 강하게 시에 내려가 버리지. 내려가지. 일반 매매는, 야,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옛날에 8억, 7억 주고 산 건데, 뭐, 어떻게 그렇게 내라라고. 미국이네. 손씨가, 그죠? 미국, 국적이 미국입니다. 미국인, 외국인이 이제 옛날에, 아니, 미국 국적 같다. 우리 손 큰 거 보니까, 미국 영주권 가는 사람한테. 경매가, 자, 이게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청구는 얼마야? 158원. 자, 빚은 한 158원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채지, 뭐 1억 5천 가지고 경매 나오고 이런 건 좀 그래요. 158원. 미국인 국적 가 있는 사람이 별장으로 쓰다가 경매를 당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별장으로, 제주도 별장으로 하면 좋다고 사가지고 가 있다가 지금 경매를 당한다. 그럼 요거는, 고급 주택에는 안 들어간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낙찰 금지 물건이다. 낙찰 금지 물건. 자, 15번이니까 낙찰 금지 물건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강동구 천호동의 대지거리 미등기나 감정의, 자, 요것도 따야 되겠죠. 대지거리 미등기다. 자, 요런 거는 20에 68번입니다. 막차는 물론 되는데 20에 68. 자, 대지권 미등기가 나오면요, 항상 요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다가 다세대, 자, 다시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세대 빌라인데 대지권이 미등기나 감정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요, 이런 게 딱 나오면은 부동산 표시 목록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 목록 딱 보면서, 자, 요게 대지가 지금 있다 없다 지금 뭐 표시가 있죠.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같이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고 요것만 보이면은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요건 대지가 딱 되어 있으니까 뭐 배는 문제 자기 지분을 가있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돈을 7월 14일 날 배당, 작년 대금 지급기한이 7월 14일이고 배당기일인데 돈을 좀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낸 것 같네요. 아직 안 낸 것 같습니다. 안 낸 것 같는데, 자,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 거를 해놨네. 자, 근데 이거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세대 빌라, 다시 봅시다. 8개 하나 더요. 8개. 자, 일단 감정서를 보니까 끝났어요. 6, 7, 8, 9의 제시의 건물은 사용 승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됐다. 자, 사용 승인 받고 준공 나고 주거로 개조됐다. 예로 사무소를 주거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4개를 여기 이제 보기에 9개인데 총 9개인데 여기 4개는 아마 2층 갔는데 요거를 주거로 바꿨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예로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주거 근생인데 요거를 주거로 바꿨다. 주거는. 왜냐 그러면 주차장 대수가 안 나오니까. 서울에는 60평까지 한 대가 상가는 60평까지 한 대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거가 되면은 예로 20평씩 3개다 하면 원룸을 3개 쪼갰어요. 그러면은 최소 세대 있죠. 이게 안 나오니까 한 대만 확보되니까 자기 땅에 그러면 상가를 해서 일단은 승인을 준공을 딱 받아놔갖고 싹 하고 나면은 세대로 주거 3개를 원룸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법 용도 변경 건생 이런 걸 우리가 건생비라고 그래요. 이게 이 그린시아 시설을 요거를 주거로 바꿨다. 이거는 뭐랍니까 우리가 요거는 건생빌라 이렇게 부릅니다. 건생빌라. 요거를 불법 용도 변경인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임대가 또 어렵겠죠. 임대가. 그 다음에 건생빌라는 그린시아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주택수에도 또 포함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다주택자로 나중에 세금 폭탄 팔 때 이 또 세금 폭탄을 받아야 됩니다. 세금 폭탄. 상가가 주거로 바꿔버렸죠. 그럼 예로 다가구 주택은 이 3개층인데 요거를 주거로 바꾸면은 몇 개씩 되는 거예요? 4개 돼, 4개. 4개가 되면은 다주택자로 바뀝니다. 다주택자로. 그럼 예로 옥상에도 예로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요 면적의 8분의 1 이상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었다 하면은 요것도 주거로 봅니다. 주거로 받고 다세대로 봐요. 다세대로. 그러면 중과를 받아봐요. 중과.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는데요. 자, 요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요. 요거는 전유 부분 하징하우스 200여로 상관없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감정서에 요런 거를 꼼꼼하게 사용 승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다 이런 거를 한번 넘기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거는 건생 빌라구나, 그죠? 건생 빌라는 요 문제 많아요. 요거 양성화도 안 된대요. 양성화도 안 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요, 서울시에서 건생 빌라로 사용하면은 불법인데 건축물 대량을 확인하고 좀 보시라 하고 금년 3월 달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3월 31일에 보도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77건을 적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은 62억을 부과했대요. 62억. 그럼 877건을 적발했다 그런 거는 많이 적발한 겁니다. 많이. 지금도 사무소 그린생활 시설인데 주거로 싱크대 엮고 쓰다가 전입신고 들어오고 한번 체크돼 가지고 바로 쫓아옵니다. 오가지고 막 벌금 물고 난립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불법 용도 변경 건생빌라가 871건인데 62억 7천만원 700만원 이행강제금이 3월 말에 부과가 됐다. 지금 아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매에서도 예로 막 2층에 상가로 원위치 하면 또 하나만 하면 되겠다. 그런 건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물리적으로 힘든 게 있어요. 예로 층마다 2, 3, 4층이 3개를 다가구는데 12개 쪼갰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해가지고 이렇게 막 4, 5씩 쪼개가지고 해놨는데 그거를 낙찰받으면은 3개밖에 임대가 안 나오니까 수입도 작아지고 그죠? 비용도 지가 다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는 5회까지 물면 되는데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행할 때까지 물으라 이래 있죠. 이행할 때까지 물으라.
무는 것도 4배입니다. 4배. 2 곱하기 2가 들어가요. 2 곱하기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세대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낙차 받을 때 조심했다. 다세대를 가진 60대 할머니가 임대소득은 4,500만인데 세금은 4,800만.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서울 송파구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할머니는 11가구 요거를 세주고 사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정부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처럼 졸지에 다세대가 되다 보니까 12세대 다주택자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하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대요. 다세대가 되면은 지금은 다가구 좋을 것 같아요. 다가구는 무조건 한 가구로 보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2년 지나면 비과세가 이렇게 되는데 9억 초과 되면 조금 세금 내야 되겠지만 물론 다세대를 10개가 있다 그러면요 이 다주택자거든요. 이 골치 아픕니다. 다주택자 10개 다세대로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주택자 골치 아프고 다가구는 10 안에 있어도 10개 방이 있어도 한 가구죠. 한 가구. 다가구는 한 가구인데 다세대는 호실 등기가 되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억 주고 산 주택을 23억에 다가구 주택을 23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8억이 날라왔다. 이게 무슨 말을 그러면은 이게 이제 4층에 이 뭡니까? 단독주택 무당전축 20평. 그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입안 건축물 딱 접고 이게 1, 2, 3층에서요. 자, 보면은 자, 20의 사상관 봅니다. 자, 강서구 다른 치아가 돼버렸네. 자, 한번 봅니다. 자, 강서구에 다가구 원룸이 나왔는데, 그죠? 나왔는데 쭉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가구가 1, 2, 3층에 3가구 해놨죠. 6가구네. 6가구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쭉쭉쭉 뭐 대가 있는데, 건축물 대량을 보면은 이게 입안 건축물이 딱지가 딱 붙었죠. 입안 건축물 붙었는데, 그래서 여기 원래는 다가구는 3개층이죠. 3개층이 맞습니다. 그래서 3가구 해갖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5가구예요. 5가구. 가구 수가 5개 달았어요. 입안 건축. 원래는 5가구. 그럼 뭐가 5가구고? 맞네. 5개. 1, 3, 5 맞죠? 5가구 맞습니다. 맞는데 쭉 내려다 보면은 이제 입안 건축물에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쭉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4층의 단독주택 무당전축 22평.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매매로 팔 때 이게 만약에 들키면은, 이거는 완전, 다가구 아니고 다세대로 바뀌는 겁니다. 다세대로 바뀌어가지고, 7세대가 아니고, 아까 이거 몇 세대입니까? 5세대니까 6가구로 바뀌는 겁니다. 다세대 6세대. 그러면은, 이 건물은요, 이 건물에, 이 옥탑방이 이 건물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은 이제 그래 됩니다. 이하는 또 괜찮아요. 옥탑방이라도 8분의 1 초과되면은 예로 뭐 주판 나오겠죠. 예로 이제 초과됐다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이제 우리 다가구는 원래 3개층이죠. 근데 옥탑방을 더 넣었으니까 4개씩 넣는다 아닙니까? 되면서 다가구가 다세대로 변하면서 아까 7가구가 8세대로 바뀌는 거예요. 한 세대 더 있는 거. 그게 세금이 막 실에 폭락 됩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11억 주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이제 팔았대요. 뭐 한 10년간 있다 23년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한 1억만 세금 주면 되겠다고 팔았는데 여기 있죠. 모르면 낭패 다우주택 절세 옥탑방을 올렸다가 졸지 한 주택자가 10주택자가 돼가고 다가오는 1주택을 간주하는데 다세대가 대핑기네 다주택자 봐가지고 그게 이제 세금을 8억에 넣어가지고 예로 23억에서 1억만 10억 남았네. 10억 남고 세금을 1억 주는 걸로 지금 자기가 냈습니다. 냈는데 8억이 넣어버리니까 1억 주고 10억에서 1억 주고 그럼 11억이 남다 이렇게 보고 딸을 시집 보내고 이래 준비하려고 했는데 8억이 7억을 더 넣어버리신 게네 결국은 11억이 남는 게 아니고 7억밖에 안 남아요. 자기 고주머니에.
알겠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탑방 하나 넣어가지고 호인하지 말고 창고로 바꾸든지 원위치 해야 됩니다. 원위치. 옛날에 옥탑방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그냥 덜렁 바꿨다가 자꾸 여는 신문이 자꾸 지금 나와요. 지금 보면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다우주택의 옥탑방 또 이런 거 되죠. 1층에 필요팀은 청소가 산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게 1층에다가 주거를 넣었어요. 그것도 방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는 3개층인데 2, 3, 4만 다가구인데 1층에 필요티 구조를 해서 주차장인데 그거를 뭐 방을 뭐 이렇게 뭐 크게 갖고 하나 임대를 놨다 그러면은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이제 4층이다 다세대로 4층은 다세대거든요. 다세대로 변했으니까 그만 7, 8, 10세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하에 1층에 뭐 이상하게 용도 변경한 거, 옥탑방 한 거, 이런 거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구는 3층이하고 세대는 4층이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의 4분의 1에 부담이 돼가지고 예. 3층짜리 앞창에 우리 안에 청구하고 있는 4층에 그래서 이제 올 면적에 전체 면적의 8분의 1은 청소를 안 본대요. 8분의 1 초가 돼버리면 이제 청소를 받네요. 청소. 자, 그 다음 봅니다. 18번. 보도 자료 보면 그린시아에서 서울시에 가서 보면요. 보도 자료 해갖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877건. 요거 근생빌라. 요거를 지금 적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아주 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근생빌라는 소보소, 소매점, 사무소, 생활 편의시설 사용될 그린시아 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인데 이게 청수에 들어가가지고 다주택자로 변할 수가 있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주택자. 그럼 팔 때 왜 그러냐? 왜 그래 하냐 그러면은 현행 서울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은 그린시아 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 한 대 주차장 설치되는데 이게 40평입니다. 40평인데 얘로 1.49대까지는 한 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상가 60평에 평이라도 한 대만 주차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가를 60평을 한 대 주차를 해놨고 이제 허가를 받아 준공을 받아놨고 나중에 60평이니까 요거를 방을 3개, 6개를 원룸으로 쪼개가지고 임대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문제니까 우리 건축법 위반은 거의 90%가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주차장법. 그래서 힘드니까 자꾸 상가를 갖다가 주거를 불법 용도병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죠. 옥탑방을 올렸다가 졸지에 한 주택자가 10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7배 날벼락을 받더라. 이런 게 자꾸 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 4층은 어원인데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이러면은 양도세가 크네. 자, 요 그림 잘 보면요. 이게 나중에 4층입니다. 4층에 어원인데 요거를 주거로 바꿨다. 그러면은 요거도 양도세 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2층은 사무소인데 주거로 쓰고 있고 당초 3, 4, 5층이 주거인데 실제는 4개 층이 주거로 사용 중이라서 요것도 다세대로 봐가지고 세금 폭탄을 만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4개 층이 되면은 다주택자로 폭탄한다. 그건 아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대지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위반 건축물 딱지가 있는가? 건축물 대상을 꼭 눌러가지고 보시고 현재 낙찰받을 때는 아닌데 본건에 건축물 해당서를 보니까 건축물 관리자를 보니까 5가구나. 근데 배당 요구의 사람 10가구나.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이사비 닦여준다고 구청에다가 서류 한 장만 전화만 또 해피면은 어디 된 거야? 민원이 돼버리죠. 민원 처리되면은 꼭 조사가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차인 배당 요구의 수하고 구조를 그림을 그렸어요. 2층, 3층, 4층 딱 그려가지고 건축물 대장하고 이게 무엇이 맞는가, 2배가 됐는가 따져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따져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낙찰받고 이제 잔금 치르고 원상 해주면 돼요.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는 다 따져가지고 낙찰을 피해야 되겠다. 같은 거 하시면. 경매는 물건이 좋은 게 많아요.
이게 문제지. 맞으세요? 이게 문제인데 좋은 거는 많아요. 골치 안 아픈 것도 꽉 찼는데 해필이면 골치 아픈 거를 2차, 3차 뜨는 공견에 뜨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뭐가 문제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걸 다 따져보고 맞춰봐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7분. 20번. 남바 20번입니다. 20번. 집합 건물의 대지권 미등기 해놨다. 요거 보니까 우리 빌라를 사는데 대지권이 미등기고 건물만 팔겠다. 자,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대전제는 안 받는 건 대운치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소가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건물만 나왔다. 무조건 받지 마세요. 알겠어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건물만 나왔다. 땅이 빠지고 건물만 나왔다. 3억인데 5천까지 떨어졌다. 받지 마세요. 자, 요것도 5,300 받은 사람이 완전 낙동강 오래할 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해드릴게요. 자, 건물만 매각됐대요. 가곡동, 밀양시 가곡동에 건물만 5,300 주고 샀는데, 요 사기 전에 땅은 벌써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았습니다. 바다가 있는, 이제, 위에 붕 떠가 있는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지권 내놔라, 이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 그러면은, 밀양시 가곡동이 저게, 가곡동 711에 22입니다. 이 땅 주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한번 봅니다. 밀양시 가곡동 711에 22 땅을 이건 토지만 매각됐죠. 누가 샀죠, 지금? 샀습니다. 17에 195에 1번. 자, 요거 샀어요.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옛날에 삽니다. 자, 우리가 뭐 샀죠, 지금 수강생은? 대지만 샀다. 건물은 빠졌대요. 자, 이럴 때는 살 수가 있어요. 대지만 사고 건물은 빠졌는데, 여기 보면은 1차에서 두 명이 붙었는데 좀 많이 쓰였어요. 그죠? 좀 너무 많이 쓰였죠? 그래도 물건이 좋으니까 잔금을 넣는 겁니다. 물건이 좋으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의도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건축업자니까 여기에 있는 건물을 꾹꾹 삼기겠다면 꿀꺽 공짜로 삼기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철거 대상이니까 전부 다. 원래 요 땅을 설정할 당시에는 밀양농협에서 이 설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쭉 뭐 변동됐죠. 자, 설정되고 신축됐다. 이건 뭡니까? 우리 법집권에서 법집권이 성립 안 합니다. 이거는 철거죠, 철거. 건물이 철거되는 거죠. 철거입니다. 자, 이 설정되고 지은 게 확인됐어요. 자, 낙찰 받았어요. 이 받는 목적은 뭡니까? 6억 5,900 주고 1차에서 이렇게 높게 들어서 받는 목적은 요 건물을 여기에 있는 거를 꿀꺽 삼키겠노라 공짜로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뜻인데 그 다음에 누가 건물만 또 경매가 되니까 이게 건물만 되고 낙찰 받죠? 자, 봅니다. 18에 569. 자, 건물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 있는데요. 밀양 가옥동에 대지권은 미등기 건물만 매각 나왔죠? 건물 매각 나왔는데 요거를 낙찰받습니다. 5,300에 50%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가치가 제로 된 제로. 변호사비도 물고 1, 2, 3심 변호사비도 물고 제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위에 있는 요 건물을 뭐 하나 낙찰받으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전유 부분을 23평인데 낙찰 받았다. 그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소송을 이제 서로가 붙었는데 답은 이래요. 그러나 그죠? 이제 판결문 온 겁니다. 제가 좀 빌려온 거예요. 대지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대해서 건전항권의 실행으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실행으로 임의경매로 우리 수강생이 소유권을 매수해서 취득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을 소멸했고 대지 항공 소멸한 양식 101호를 산 피고 등등 대지 사용권이 인정됐다. 자, 이야기는 땅에 대해서 미리 은행에서 이게 건전항 실행해서 아까 세만원 그랬죠.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지 사용권이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 자기들 졌습니다. 졌으니까 결국은 철거하라, 지루를 달라 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5,300 읽고 지루도 주고 철거비까지 줘야 되니까 골치 아프죠. 그럼 잘 낙찰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나죠. 대지 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해서 별도 등기를 설정되어 있던 건조당권의 실행으로, 그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에 해당되는 공유 토지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토지 공유 지분이 매각됨으로써 전유 부분을 분리 처분한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으로서, 자, 잘 읽어보면은 땅에 대해서 설정이 되고 경매가 되는데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물주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라를 받을 때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액에 포함된, 그 다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 건물만 매각, 그죠?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를 알 수 없다. 최저매각에 대지권이 포함됐다.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는 건축물과 대응이 없는 거죠. 중고에 놨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일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도 잘 모르겠다. 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낙찰 받아라. 이 나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수적으로 낙찰 받으셔야 되지. 고수도 아니면서 좀 싸다게 하고 덜렁 받았다가 완전히 지도 운전한 거 완전 100% 날아가고 그동안에 철거 안 했다고 지를 주라 하면 지를 또 쥐어야 되고 철거 비용까지 매물고 이렇게 하면은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 안 받는 줄 알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지권, 미등기, 건물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그거는 다음에 아주 고수가 됐을 때, 그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청출어람 하십시오. 청출어람이 뭡니까? 청출어람. 사부님을 능가하는 제자가 됐을 때 그때 도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청출어람, 우리 고사성어의 청출어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부님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왔을 때 접근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움될 수도 있겠죠. 뭐 또 어떤 거 대지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가끔은. 자, 그런 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서류가 없으니까 그래 합니다. 자, 막 그거는 그 정도로 하는데 내가 요거를 하여튼 요거 하나 사건 번호 적어서 아까 전에 빠졌는데 여기 사건 번호에 빠져서 그래요. 자, 이 사건 번호. 우리 수강생 땅 낙찰받은 거 있죠? 자, 요겁니다. 요거를 적어 놓으세요. 요 땅 주인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2017에 195의 물건번호 1번 땅 수강생이 낙찰 아까 1차에서 6억 받았죠. 6억에. 그죠? 높게 받은 겁니다. 받는 목적은 위에 건물을 꿀꺽 상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2017에 195 이거 낮춰야 되겠네. 2017에 여기에 19 몇 번이죠? 5의 1번입니까? 토지 낙찰, 밀양 토지 낙찰 2017에 195의 1번. 자, 요게 땅 주인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위에 건물만 덜렁 놓은 거를 낙찰 받는 거는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패소하고 다 뺏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1번.